그 경기만 연안 도서의 명칭과 대외 교류 뭐 이런 주제를 사실은 그 회장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키는 대로 하는 놈이라 아무 생각 없이 음, 여기에 맞춰서 자료 정리만 했습니다. 뭐 그동안 우리가 경기만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얘기가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경기만이 대외 교류에 있어서 얼만큼 중요한 지역이었다라는 것은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 역사 기록으로서 어떤 사신들이 어떻게 중국과 일본과 이런 곳을 왕래했는가도 나오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사실은 지명입니다. 지명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그 교류의 흔적들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것이 그 앞으로도 경기만의 뭐 중요 주제가 하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것만을 가지고도 좋은 그 책자 하나가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인적 교류였는지 물적 교류였는지 또 지명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것인지 상대했던 나라를 중심으로 한 것인지 그리고 그 점 조직들을 또 선으로 연결을 한다면 청나라, 명나라, 당나라, 원나라 이렇게 어떻게 교류했는가를 좀 확실하게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선은 그 국제만의 경기만의 국제 항로를 본다면 크게 세 개 정도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천만, 뭐 경기만의 하나겠지만요. 그리고 강화와 대청도, 백령도, 연평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들, 그리고 남양만 일대 이렇게 세 개 정도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우선은 인천 같은 지역은 백제와의 교류가 중심에 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건 어떤 거냐면은 중국을 드나들 때 육로를 통해서 갈 때와 바닷길을 통해서 갈 때 어디가 가장 거점이었는가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백제 시대의 교류는 인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강화도와 그 주변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여기는 그 중간의 기착지로서의 역할들을 하면서 새로운 인적 자원들이 머물다 가는 어떤 그 피신을 하기 위한 그 항구로서의 기능들, 특히 대청도, 소청도가 그런 기능을 많이 담당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양만 일대는 사실은 이 지역이 가장 중심에 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의 그 지도를 놓고 본다면 움푹 배꼽이 들어간 듯한 그런 지역인데 여기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다시 얘기해서 마산포 일대 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만은 어떤 그 해구로서 또 지역을 들어가는 입구로서의 역할들 이를 통해서 서울과 개성을 연결해주는 내륙과 연결해주는 매우 중요한 지점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삼국시대부터 그 어떤 그 연결처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고요. 또 특히나 실크로드의 출발점이자 도착지였다라는 것도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가장 그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와 송나라가 어느 정도로 교역을 했느냐라는 실질적인 수치인 것이죠. 1012년부터 1278년까지 약 250년, 266년간 129회에 걸쳐서 교류를 했다라는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그 2년에 한 번, 그러니까 3년에 두 번 꼴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서 약 교류한 인원은 한 5천 명 정도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교류를 하면서
우리는 뭐 송나라로부터 해서 당나라, 명나라, 청나라의 사신들이 들어와서 한반도에 정착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한국 성씨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에 삼나곡이라고 하는 태국과의 교류라든가 베트남과의 교류, 인도와의 교류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접해 있는 중국뿐만이 아니라 인접해 있는 일본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의 그 각 국가들과의 교류도 이 경기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은 더 큰 의미를 가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류를 통해서 그냥 대중국과의 관계로만 본다면 우리가 경기도 권역이라고 할 수 있는 뭐 평택, 화성, 안산, 시흥, 김포 그리고 이제 인천 권역에서 고루 어떤 지명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도두리라는 데는 도는 건너다고 도는 돛대를 얘기하고요. 그래서 돛대가 닿았던 곳 뭐 이런 정도로 해서 중국의 사신들이 왕래를 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객살이 그 손객자를 쓰는데 여기에도 역시 중국 사신들과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마놀이 이쪽도 이쪽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신라 시대에 당나라를 오가던 배들이 기항을 하던 곳이다. 뭐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화성시 같은 경우가 좀 더 해안이 길기 때문에 화성의 연안에는 좀 더 많은 이야기들이 전합니다. 마도의 마자가 삼마자를 가지고 있는데 삼마자가 있는 그 지명들이 대부분 해안에 접해 있습니다. 연안 지역인데 여기는 꼭 화성뿐만이 아니라 김포에도 삼마자를 쓰는 마도라든가 뭐 이러한 지명들이 전하고요. 이건 옛날 중국 사신들이 베옷을 입고 다녔기 때문에 삼마자를 썼다라고 전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뭐 제가 직접 또 현장에서 체록한 바도 있습니다. 용포리 같은 경우에는 당시들이 우리나라에 많지는 않죠. 당시의 시조묘는 오산에 있는데요. 이 당시들이 용포리에 들어와서 염전을 가꾸면서 생활을 했다라는 이야기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또 해안 문화에 있어서 염전의 문화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서해안에 경기만 연안에 있는 염전 지역들은 대부분 그 염전을 갖고서 그것이 학교를 설립하는 배경이 되기도 하고 그 지역의 토 세력들의 어떤 경제권을 경제력을 담보해 줄 수 있었던 그런 산업의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지와리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의 남경, 사실은 이 남경이라는 지명은 지와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제부도를 가는 데 보면 산의 이름을 남경산이라고 합니다. 그 남경이라는 것이 바로 중국 발음인 난징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안선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 그 양감면 쪽에 보면 또 여기는 중경산이라는 또 산의 지명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중국과의 빈번한 교류가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화산리 같은 경우에도 명나라 사신들이 무역을 하면서 무역상들의 숙소가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명은 일원이라고 해서 집 원자를 쓰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우리가 광해원, 사리원, 인덕원 하는 원이라는 게 역원 참의 원들입니다. 그래서 좀 공식적인 숙소가 있었던 곳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시흥 같은 경우엔 소래산 같은 경우가 산동성의 레주에서 소정방이 왔다라는 의미로서 소래라고 쓰이고 있고요. 김포 같은 경우에 대명리, 여기는 대명 그러니까 명나라 같지만 명나라는 아니었고요.
청나라 시대에 명씨가 와서 거주를 해서 대명리가 되었다라는 유래를 갖고 있습니다. 마전리의 바로 마자가 삼마자입니다. 그 전자는 밭전자이고요. 마전리에는 원현이라는 원고개라는 이름이 전하는데 이 원에서 보이는 것처럼 역시 중국 사신들이 쉬어가던 숙소가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이것이 한강 수계를 거쳐서 서울로 드나드는 그리고 개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지점에 원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우리가 김포와 교류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조강포, 조강에는 조강원이라는 원이 설치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몇 년 전에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천광역시입니다. 덕정면에 소야도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도 당나라 소정방이 정박하던 곳이었다라는 데서 유래를 하고 있습니다. 백령도는 원나라 순제의 사당이 있는 것으로도 유명한 곳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공녀로 끌려갔던 기황후가 그 황후가 되면서 그 황제를 낳게 되는데 그게 순제죠. 순제의 사당이 있는 지역이 또 백령도이기도 합니다. 그 백령도 지역에는 중화동, 중화진, 중해촌과 같이 중국과의 교류를 드러내고 있는 이러한 지명들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볼 때 결국 이 경기만이 이 교류사에 있어서 얼만큼 중요한 거점이었는가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언을 한마디만 더 드리면 옹진 쪽에는 베트남 레 왕조의 그 보트피플로 들어온 화산 이씨들의 시조인 이용상이 기착한 곳도 또한 서해 경기만 일대입니다. 이런 정도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